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독일의 예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보교육과 21학번 김동현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예절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독일 사회의 다양한 예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절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기 위한 말투나 몸가짐을 말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발표에서 예절을 이러한 통념을 넘어서 특정 사회 혹은 집단에서 지키도록 요구받는 암묵적인 규칙으로 정리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손함에 관한 예절의 틀에서 논하기보다는 독일 사회에서의 사회 문화적인 규범을 논의 범주로 잡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암묵적인 규칙으로서의 예절의 양상은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각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된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예절을 공부하면 독일 사람들의 생활상을 잘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는 독일 사회를 더 잘 알고 적응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독일 문화와 생활 강의의 목표 중 하나가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독일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 및 현재 독일인들의 일상을 알아보는 것인 만큼 독일 사회에서의 예절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예절을 발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발표는 사회적으로 뭐 깊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독일 사회를 더 잘 이해해보자는 목표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일의 예절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즉 대부분의 예절이나 암묵적인 규칙들이 우리나라와 겹치는 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구성할 때 독일만의 독특한 예절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랑삼, 한국말로 하면 느림에 관련된 예절들입니다. 보통 독일에 사는 것은 느리게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생활 방식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흔히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독일에서의 모든 생활은 느림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단적인 예시로는 21세기인 지금 공적인 행정 업무를 이메일이 아닌 종이 편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업무 처리가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고 민원을 넣는 것은 독일의 느림 예절에 어긋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2015년 기준 독일의 전자결제 비율은 14.9%로 주요 11개국 중에 꼴찌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마을 슈퍼마켓에 가서 결제를 할 때 동전 하나하나까지 천천히 세면서 계산을 마무리하는 분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계산대에 줄이 길게 늘어서도 불평불평 없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독일 사회의 느림의 미학과 아날로그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외 일상생활에서의 느림의 예절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의식주 중에 식문화가 가장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식당에서의 식사 예절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전, 주문 후, 계산 세 가지의 단계를 밟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독일 식당에 방문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상상해 주세요. 그러면 식당 종업원이 와서 자리를 안내해 줄 텐데요. 이때도 빈자리에 무턱대고 앉지 말고 종업원의 안내를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자리에 앉았으면 주문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때 독일 식당에서는 웨이터가 오기 전에 무엇을 시킬지 미리미리 정해 두었다가 웨이터가 오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주문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예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먼저 음료수를 주문하고 음료수가 나왔을 때 음식을 주문하면 된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식당에서 웨이터를 우리나라처럼 자주 부르거나 이들을 재촉하는 모습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행동,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할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두고 종업원의 행동에 참을성 있게 천천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음식 주문까지 했으니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빨리빨리의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기다리다가 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정반대 느림의 국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도 식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예절에 어긋나고 저 사람 왜 이래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식이 늦게 나온다면 음료수를 더 주문해서 기다리는 게 독일에서는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호출벨이 독일 식당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발로 하면서 웨이터를 부르면 되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독일 식당에서 웨이터를 부르고 싶으면 웨이터와 눈이 마주칠 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터와 눈이 마주칠 때까지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웨이터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웨이터를 부르면 대부분 대꾸도 하지 않거나 대꾸를 하더라도 그들의 싸늘한 눈길을 받는다고도 해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식대를 계산하려면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식사를 마쳤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최초에 주문 받은 사람과 눈을 마주쳐 그 종업원에게 계산서를 갖다 달라고 해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산을 원한다면 이 종업원과 자주 눈을 마주쳐 급함을 표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느림에 관련된 독일의 예절 중에서 식당의 예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단적인 예시에서도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느린 독일의 예절 잘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론 앞선 소개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던 독일의 식사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독일의 식사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발표 초반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본 식사 예절은 어디를 가든 분명 동일합니다. 한국의 식당에서 무례하게 생각될 일만 하지 않으면 되겠죠. 하지만 타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독일에서는 식사를 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식사 예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면류나 뜨거운 음료를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죠. 그래서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특히 뜨거운 커피나 홍차 등을 후루룩 소리와 함께 마시면 독일인들의 표정이 안 좋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절로 우리는 돈가스 같은 고기 음식을 먹을 때 사전에 모두 토막을 내서 먹곤 하잖아요. 하지만 독일인들은 일반적으로 독일인들에겐 슈니첼이겠죠. 그때 음식을 잘라서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다음은 음식점에서 포도주를 시킬 때의 예절입니다. 보통 메뉴에서 포도주를 선택해서 주문하곤 하는데요. 웨이터는 포도주를 가져와서 주문한 사람에게 첫 잔을 따릅니다. 이때 주문한 사람은 술을 마셔보고 맛이 좋으면 좋군요, 굿이라고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웨이터는 술이 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른 술로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포도주를 따를 때 동석한 다른 손님들은 잔에 적정량이 찰 경우에 고맙습니다, 랑케라고 말하면 웨이터가 따르기를 멈춘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은 팁에 관련된 예절일 것 같아요. 팁에 관련해서는 정답이 없긴 하지만 여유가 될 때 전체 가격의 5% 이내의 팁을 주면 보통 그 식당을 다시 방문하게 될 때 웨이터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어떠한 독특한 예절이 있을까요? 바로 거억하면서 트림을 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공통적인 예절이 있으니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식사 중이든 식사 후든 코를 푸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트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을 때 식사 자리에서 불필요한 생리적인 현상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 예의가 없다고 여겨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코 푸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게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코를 푸는 게 받아들여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오히려 독일에서는 코를 풀지 않고 훌쩍훌쩍거리거나 코를 마시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며 불쾌한 행동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연설가의 연설에서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코를 아주 크고 시원하게 푸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즉,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 코를 푸는 행동이 듣기 좋지만은 않은 행동으로 여겨지긴 하는데 독일에서는 오히려 예의 바른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당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독일인들의 일상 예절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예절들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절이 만들어지게 된 근원에는 설화나 미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예절은 느림에 관련된 독일인들의 본성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설화와 미신에 관련된 또 다른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인의 안슈도슨 오네 블링크 콘탁트. 독일에서 건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쳐야 한다입니다. 이 미신은 과거 중세시대에 잔에 독을 넣어 상대방을 암살하는 수법을 간파하기 위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행위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변형되었다곤 하는데 이 예절의 근원에는 과거 중세시대의 설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집에서 자리에 앉을 때는 테이블을 똑똑 두드리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펍 혹은 바에 가서 테이블에 앉을 때 테이블을 손으로 가볍게 똑똑 두드려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테이블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탁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우크나무, 즉 참나무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미신에 따르면 악마들은 오크나무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해요. 마치 한국의 귀신들이 복숭아나무를 무서워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혹은 당신의 일행이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은 지금도 테이블을 똑똑 두드린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혼 전에 유리와 도자기를 단떡 깨뜨리는 예절입니다. 이 예절은 예로부터 유리와 도자기가 깨지면서 나는 소리가 악령을 몰아내고 행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과거부터 나쁜 일을 막기 위해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해요. 예를 들어 폴터 아벤트라는 이름의 독진 파티는 전통적으로 독일 결혼에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때 신랑 신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자기는 깨는데 도자기를 던지면서 슈어벤 브링엔 글루크라고 크게 외쳐주는 게 예의라고 해요. 다만 유리가 아니라 거울을 깬 사람에겐 7년 동안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독일의 예절과 관련된 간략한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이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독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자료조사를 통해 예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과정에서 예절의 개념 자체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절들은 독일에서 보편적인 예절로 여겨지는 내용을 참별한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독일에 갔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독일에서 상대방의 행운을 빌 때 사용하는 제스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양손 엄지를 이렇게 꾹 움켜쥐는 자세인 다음엔 드류켄입니다. 이 제스처와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모든 일들에 있어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예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도구교육과 21학번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